엘라바마 주의 주 법무장관, 이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스티브 마셜이라는 주 법무장관과 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공동으로, 여기 사인 보시면은 여러 명이 사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공동으로 엘라바마 주 고용주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의료 및 종교적 면제에 대한 권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한 권고안 내용, 어제 발표한 거긴 합니다만,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고, 이런 운동이 사실은 엘라바마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여러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이 서명을 했는데요. 제키 그레이엄, 이건 엘라바마주 인사부의 국장을 맡고 있고요. 맥커천 하원 의장, 그리고 그렉 리드 주 상원의 임시 의장, 그리고 데니 게럿 주 하원의 행정교육위원장, 아서 오르 주 상원의 금융제세교육위원장, 스티브 클라우즈 주 하원의 행정자금위원장, 그렉 엘브리튼, 이 사람은 주 상원에서 금융제세자금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공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위원장을 맡고 주의회의 지도자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주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 노동 쪽 인사 고용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서명을 하고 있고, 주 법무장관도 같이 서명을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연방정부에서 바이든이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구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겠다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고시키지 말아줘. 해고시키지 마라. 어떻게 해고를 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면제 요청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의료적인 이유라든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미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도 예외 조항으로 포함시켜준 사람들입니다. 그 예외 조항 사용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선에서 실제로 면제 요청을 해보았더니 나는 의료적으로 뭐 알러지가 있다거나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주사를 맞을 수가 없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걸 기각하고 거부하는 이런 곳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권고 사안이 나온 겁니다. 기각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면제 요청을 해오면 그것을 받아주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권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권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 EEOC라고 하는데요. 이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용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수용권이라는 것이 있다. 고용주가 연방 계약자들의 의무화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모든 고용주들은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합리적인 수용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명백히 말씀드리자면 면제를 원하는 직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미국 헌법, 연방헌법 얘기합니다. 엘라바마 주의 헌법, 그리고 연방법 중에서 타이틀 7, 이 연방 타이틀 7, 이거는 고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것이 면제를 원하는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에서도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게 되어져 있고 엘라바마 주 헌법에도 근로자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을 뿐더러 연방노동법에도 이거 백신 같은 거를 강요해서 맞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와의 수정된 계약 조건에 결코 먼저 잠식당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주 법무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연방정부에서는 각 전국에 있는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정 하청업체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민간 단체 및 기업들에 대해서 백신 의무화를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자금 지원해 주는 거 없다. 계약 관계 깨진다.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이 지원금 받지 않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유명하고 좋은 대학일수록 연방정부의 이 공동 프로그램들이 많아서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연방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원금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계약자 입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백신 의무화를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이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용권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방 노동법에 있는 타이틀 7의 내용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요해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연방수정업법 같은 경우에도 내 몸을 내가 지키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개인에게 있죠. 그거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건강이라든가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나는 주사를 맞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연방법입니다. 그게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의 보호 기능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연방법이 그리고 알라바마 주의 주법이 이러한 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연방정부 때문에 연방정부가 계약 조건에다가 백신 의무화를 걸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거나 아예 다른 연방법 같은 거를 어기면서까지도 계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엘라바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고용주들, 특히 공립대학의 고용주는 의료나 종교적 이유로 직원들이 찬성하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면제를 자유롭게 해석해야 된다. 근로자들이 나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 못 맞겠습니다라고 면제 요청을 해온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해석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신앙을 지키게 된 동기나 이유 등을 포함해서 직원의 종교적 신앙의 타당성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 요청을 했는데 그 면제 요청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캐묻거나 조사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면제 요청을 한 당사자의 요청을 10분 받아들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마샬 법무장관은 합리적인 면책 요청을 거절당한 공립대학 직원들은 법무장관실로 신고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문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무장관실, 주 법무장관실 안에 Civil Division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러니까 민사부서, 민원부서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민원부서가 있는데 이 Civil Division, 이 민원부서에다가 이제 컴플레인을 접수해달라. 그러면 본인들이 나서서 조사해주겠다, 협력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해고될 경우라면, 그러면은, 주 법무장관실에서는 이 알라바마 주 인사부와 협력해서 이러한 직원들이 다른 공립대학이나 다른 주정부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라바마 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선 학교들이나 공립기관들이 움직여달라. 연방정부 눈치 보느라고 까다롭게 하거나 면제 요청을 했는데 그 면제 요청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들이 막 조사하고 캐묻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신청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10분 자유롭게 해석해서 받아줘라. 되도록이면 받아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들이 지금 가능한 한 많은 주에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샬 주 법무장관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엘라바마주 공립대학의 직원이나 엘라바마주 정부의 어떠한 직원도 연방정부의 지나친 접근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계를 몰수할 수는 없다.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그 직업을 갖다가 몰수해버리는 걸 연방정부가 하는 걸 엘라바마 주에서는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주 법무장관실은 연방정부의 연방계약자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해드렸던 플로리다주가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에 이어서 엘라바마주도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실해 보이고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두 개의 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각지에서 여러 개의 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소송을 벌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내렸던 행정명령, 이 백신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결국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게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당장 급한데 그 소송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렸던 그러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언젠간 반드시 취소가 될 것이다. 머지않아서 취소될 것으로 저희는 사실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의 의지가 지금 필요한 것이죠. 법원에서 이것을 빨리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빠르게 진행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알라바마 대학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연방정부하고 대략 한 2억 달러 정도 규모의 계약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연방정부로부터 2억 달러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어차피 백신 안 맞아서 퇴직하나 돈이 떨어져서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떨어져서 그 사람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나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의무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에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면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100% 직원들의 100%가 백신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하기만 해도 그것으로도 이제 연방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조금씩 바뀌어서 100% 백신 접종을 근로자들이 다 그래야지만 뭐 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든가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자꾸 바뀌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이건 지금 심각한 이야기죠. 처음에는 본인들이 예외 인정해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외 없이 그냥 다 백신을 맞게 하려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엘라바마주 화이팅이고요. 스티븐 마샬 주 법무장관 선전하시기를 저희가 기원합니다.